네. 아까 김학성 교수 강의하기 전에 우리 손상대 대표가 신문 기자들이 미워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대부분의 이유가 신문 기자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세계 정치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수많은 거짓말이 우리를 완전히 멍들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뚫려 죽는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미군 장갑차가 우리나라 소녀들을 일부러 가서 진이게 죽였다, 이런 거짓말이 횡행하는데 점잖은 거짓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세계 1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멀리 있는 미국하고 잘 지내서 되겠어? 바로 옆에 1등이 생기는데, 이런 거짓말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에서 이제 우리 서명 받는 분들도 공부를 잘하면은 거기 가서 반대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런 주제,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는 거짓말, 이거를 우리나라 신문에 그동안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1등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건 틀림없어요. 중국이 지금 2등이니까 돈으로 2등입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빨리 크니까 이제 곧 미국을 앞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고 가까이 있는 중국하고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 돼. 이 말이 중국이 1등이 되는 것이 정말이라면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면은 이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정말 좋은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의 기초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eign Affairs라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국제정치 잡지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The Myth of Multipolarity, 멀티폴라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은 미국 혼자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야. 미국 혼자 지배하는 걸 유니폴라라고 그럽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그것도 아니야. 강대국이 여러 개 있어. 강대국이 여러 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어 라고 얘기해서 봐라, 러시아 봐라, 이런 식으로. 북한도 이제 약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들이 많은데 그거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그 깨는 논문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다극체제라는 신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 미국의 대단한 학자들이 쓴 글인데 보겠습니다. 볼까요? 화면? 다극체제라는 건 저겁니다. 중국이 하나 딱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이 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예요. 저 그림에도 그래도 괜찮은 거가 대한민국도 꽤 큰 나라로 거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죠?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한국이 딱 버티고 있는데, 저 정도면 한국도 세계 한 6, 7위, 세계 7, 8위 됩니다.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번에 G7에 우리가 8번째로 갔는데 원래 G7이 아니라 G8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쫓겨났어요. 그 자리를 한국이 대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는 G8에 될 수가 있다라는, 이 강대국이 세 개다라는 것은 틀린 얘기지만은 우리나라가 거기 낀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두 사람이 2008년에 쓴 책인데, 세계는 완전히 미국이 독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야. 균형은 다 깨져버렸어 라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 2008년부터 중국이 미국 앞설 것 같아라는 이론이 막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2008년 가을에 미국 회사 중에 엄청나게 큰 레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 회사도 무너지네. 저게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데 그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중국이 1등 같아 라는 이론이 막 나올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쓴 책입니다. 저분들이 저 책 쓰고서 지금 한 15년 됐죠. 요번에 우리가 쓴 얘기가 다 맞아 라는 그 결론을 저 논문에다 이제 쓴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요새도 저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축구하는 거 있죠. 저 그림 보세요. 골키퍼가 러시아입니다. 이쪽 편에.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중국이에요.
나머지 18명이 미국인 세상이다. 그럼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너무나도 뻔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데, 근데 왜 우리는 중국이 그렇게 세다고 믿을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동안에 무지막지한 거짓말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G2 그러면은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그러죠? 그 말 우리나라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자들만 G2라는 말을 써요. 미국에서 G2라는 말이 없어요. 왜? 중국이 미국한테 아직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저 그림에서 그냥 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저거는 돈인데 미국이 1등입니다. 중국이 2등, 3등이 일본 쭉 해가지고 저 끝에가 이제 8등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때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한국이 서로 등수를 바꿉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버는 돈이 같다는 사실 아셨어요? 우리나라가 러시아만큼 돈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만들어서 벌고 러시아는 뭐로 버느냐? 석유 파서 벌기 때문에 석유값이 오르는 해에는 러시아가 우리보다 앞서요. 석유값이 내려가면 우리가 등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러시아보다 본질적으로 더 부자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지금 미국이 세계 1등이죠. 일본이 3등인데 중국이 2등이고 중국은 14억이 만드는 돈입니다. 1년 동안. 일본은 1억 2천만이 만드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으로 나누면 일본이 중국보다 4배 부자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군사비입니다. 군사비. 미국의 군사비는 나머지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 미국의 군사력은 2등보다 10배 강하다가 답입니다. 2등이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10배 차이가 나니까. 중국이 2등이라면 오케이. 미국이 중국보다 10배 센 겁니다. 소련을 2등으로 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보다도 10배가 세다. 그러니까 군사력 균형도 완전히 미국 쪽에 지금 기울어 있는 세계다라고 이제 쓴 겁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에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발명 특허가 지난 4년 동안 발명 특허 건수 1등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발명 특허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면 곧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 같아. 중국 사람들이 물건도 좋은 거 잘 만들고 특허도 많이 받아. 특허 개수는 꽝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자전거에 관련된 특허 하나하고 비행기에 관련된 특허 하나가 전부 다 한 개예요. 근데 비행기에 관련된 특허는 값이 얼마입니까? 자전거 관련 특허는 값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특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허를 내면은 그 특허를 쓰려고 전 세계가 특허를 사서 돈을 쓰죠. 그 액수를 비교해 보니까 2022년 현재 중국이 특허로 벌어들이는 돈이 120억 달러다. 그거는 뭐 옛날보다 많이 낮은 겁니다. 작년에 미국의 1년 동안 특허로 벌어들인 돈은 1250억 달러다. 중국의 10배가 넘습니다. 2등은 독일이에요. 590억 달러. 3등은 일본 470억 달러.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자들이 봐라, 특허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는 중국의 세계가 된다는 말이지. 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하고만 놀라고 그래. 그리고 중국하고 거리 뛰려고 그러고. 그거는 이 데이터에서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안보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동안에 엉터리 국제정책을 공부하고 살았는데 신문에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겠으며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신문이 그렇게 쓰니까.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맞먹는다. 제가 그랬죠. 10배 미국이 더 세다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까 미국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이 얘기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사고를 지배했습니다. 그게 안미경중이에요. 미국한테는 안보, 중국한테는 경제.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 최근에는 절대 액수로 미국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무역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중국이 많을 때 뭐 한 10년 전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100을 팔아요. 근데 미국한테는 40을 팝니다. 그러니까 100을 파는 중국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랬는데 그때 미국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파는 100 중에서 종점이 미국인 것이 70 내지 8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100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70, 80은 미국으로 가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중국에 부속품을 팔았어요. 그럼 중국이 그거를 완전히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완제품을 파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서 팔리는데 계산할 때는 중국에 판 거로 나옵니다. 왜? 완제품은 중국이 미국에 판 거로 되니까. 그래서 100대 40이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70, 80은 미국이라니까 중국은 30 내지 20이죠. 미국은 40인데 70, 80을 더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미국이 1위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올 테니까. 이거는 말이죠. 제가 저한테 공부를 배운 육군 장교가 전화 걸어서 이렇게 질문해서 내가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중국이 들어와서 무서워서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안 들어가면은 그러면 중국이 북한 평화적으로 점령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북한을 가져야지. 북한이 망하면은 이런 그 패배주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국이 세다고들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거기 다시, 아니, 그 앞에. 예. 중국은 차세대 세계 패권국이다. 아니라고 지금 다 나왔죠. 예. 그런데 저기에다 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다 그렇다. 중국이 다 1등 되면 중국하고 잘 지내야지. 그런 엉터리 외교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때 포함해서. 다음 페이지. 중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세계 179등이래요. 다 가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가짜. GDP가 가짜예요. GDP. 그 중국의 경제부총리가 리커창이라는 사람인데 리커창한테 미국 기자가 중국의 GDP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누가 믿습니까? 그러더래요. 중국 부총리가. 그러면 부총리가 그걸 안 믿으면 당신은 뭐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더래요. 세 가지가 뭐냐? 미국 학자들이 그거를 리커창 지수라고 그러는데 1. 철도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 철도 물동량. 2. 전기 소비량. 3. 국민이 은행에다 얼마나 저금을 많이 하느냐? 그 세 개 가지고 자기는 중국의 경제를 본다고 얘기했더니 미국의 학자들이 그 세 개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중국 경제 성장이 10%는 그냥 2, 3% 2 내지 3밖에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왕국이에요, 중국이. 다음 페이지. 바이든이 좀 약한 대통령인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중국이 1등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over my dead body. 내가 죽은 다음에 걔네들이 1등 해도 돼. 그런 소리예요. 절대로 안 돼. 그런 소리입니다. 미국이 중국이 1등 되는 것을 가서 막죠. 가만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국제정치는. 미국이 맨 앞에서 뛰는데 중국이 막 따라와요. 그 미국이 못 오게 침 뱉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이 그냥 혼자 뛰고 중국이 빨라서 미국 앞설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이 뭐 우리 국제정치학 엉터리가 아니라 기자들이 엉터리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뭐 쭉 넘어가게 해요. 그 재밌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관한 소설 써서 돈 많이 번 작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글말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중국 가서 1년 살았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곧 1등 된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 소설을 읽고 중국이 1등이라고. 근데 저 사람한테 왜 그래 엉터리를 썼냐 그러면은 저 사람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재미있는 거 쓴 거라고. 소설 쓴 거라고. 왜 소설 보고서 뭐 맞냐 틀리냐 하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소설 읽고 그게 맞는 줄 아니까 문제죠. 다음 페이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 말입니다. 지투라는 용어는 한국 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유독 한국만 지투라고 부르며 중국을 마음속에서 미국 다음 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거는 좌파놈들, 종북주의자들, 친중주의자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곧 1등 되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속은 것이죠. 또 다음 페이지. 중국 학자가 2023이라는 책을 딱 10년 전에 썼어요. 금년이 2023년이죠. 10년 전에 쓰면서 2023년이 되면 미국과 중국이 동급의 나라가 된다. 라고 썼는데 내가 2013년에
지금 하는 강의랑 비슷하게 미국은 결코 1등 자리를 뺏기지 않는다 그랬더니 육군 중령 한 분이 저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저것도 안 읽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의 책은 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런 엉터리 책들이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만든 거죠. 다음 페이지. 예, 중국의 항공모함 저거 고물 쇳덩어리예요. 그게 나오는 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자, 너는 중국이 좋니? 중국이 저런 것 만나서 서해 바다를 자기 앞바다로 만드니까 기분이 좋니? 예,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의 기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그 다음 페이지. 저거 중국이 말이죠.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항공모함 쏘는.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 가는데 중국 미사일이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에 올 수가 없어. 왜? 오면 죽으니까. 저 그림을 보고서 학생들이 교수님, 이제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러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뭐가 그림이 틀렸습니까? 중국 미사일이 가는데 미국은 바보처럼 그냥 가고 있어. 미국에서 미사일들이 막 중국 미사일을 향해서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그림이 맞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엉터리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엉터리 한 개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날 텐데, 요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중국 항공모함이 저쪽 대만 앞바다에 가가지고 3일 동안에 비행기가 120대가 떴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중국 대단하다. 저 기사가 완성되려면은 미국 항공모함은 3일 동안에 비행기를 몇 대 띄울 수 있다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미국은 3일 동안에 810번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도 상대가 안 되고 120대 810 이런 거가 나오지 않으면 기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중국 항공모함이 필리핀 앞바다에서 3일 동안에 120번 떴다 비행기가. 와, 그런데 미국 항공모함은 3일 동안에 810회 출격을 시킬 수 있다 그래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저게 이제 최신의 미국 항공모함인데 며칠 전에 보니까 저 항공모함이 중국 미사일 맞아서 깨진다고 나왔더라고요. 저 항공모함 한 대는 중국 해군 전체의 40%입니다. 그 화력이. 중국 전체의 40%가 미국 최신형 한 대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거짓말이야. 오늘 내가 소개할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중국이 말이죠. 여객기 만들었어요. 여객기 만들어가지고 5월 28일 날 처음으로 중국제 여객기가 북경에서 떠서 상한가 어디 갔어. 그래갖고 중국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과격하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중국 첫 자체 제작 대형 여객기 오늘 상업비행 투입. 와, 비행기 멋있네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저거 가급이라고 쓴 건 절대 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가급적 타지 말라고 권유하겠습니다. 왜 가급적이냐 썼냐면은 타도 돼요. 왜냐하면 미제니까. 뭐라고? 중국이 만드는데 미제라고? 그림 보겠습니다. 저거 이제 중국 비행기 떴다고 아주 신나는 거예요. 오늘 C919 중국 비행기가 처음으로 떴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미제 부속품. 미제 부속품이야. 근데 몇 개는 또 중국이 훔쳤어. 훔쳤습니다. 미국이 안 주니까. 저 엔진이 말이죠. 1990년대 엔진이에요. 2020년대 비행기가 1990년대 엔진을 달았다? 그래도 뜨긴 떠요. 뜨긴 뜨는데 왜 요새 걸 안 줬냐? 저거 창문 가리고 의자 띄면은 폭격기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엔진을 안 주는 겁니다. 저거예요. 저게 진리입니다. 근데 중국이 자기 비행기를 만들어서 너무나도 좋아서 감격하고 흥분하였다까지 알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림 한두 개만 넣어볼게요. 저거 이제 너무 좋다고 우리나라가 중국이 여객기 3강으로 날아오른다고 그랬는데 무슨 3강입니까? 미국의 보잉이 1강, 유럽의 에어버스가 2강, 3강은 소련제 일류신입니다. 3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3강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근데 거기 미제만 갖다 쓴 게 아니라 프랑스 거도 갖다 막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완전히 프랑스제하고 미제하고 막 섞여가지고 엉망개판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의 항공산업을 연구하는 제임스 팔로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저것은 나르는 아이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폰이 미제입니까? 중국제입니까?
근데 뒤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가지고 잘난 척하고 덤비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다 깨버리고 내년에 200석 하고 이 나라를 진짜 제대로 진리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